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신혼집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의해서 이를 주거 침입죄로 안녕하세요. 변변한 법률정보 변변TV 변변입니다. 오늘은 포항판 부부의 세계를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세계일보 인터뷰 요청으로 포항판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같은 주제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판 부부의 세계 사실관계 간단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정상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집을 구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식 올리기 전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웁니다.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신혼집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하죠. 결혼식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불륜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아내한테 그 사실이 탄로가 나죠. 아내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상간녀를 더 옹호하고 나섭니다. 시어머니 역시 바람났다고 우리 아들 밥 안 챙겨주는 건 아니지 하면서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내분이 인터넷상에 이러한 글들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이 남편과 그 가족 그리고 상간녀의 신상을 이제 알리게 되면서 포항판 부부의 세계라고 해서 굉장히 큰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분 입장에서는 바람난 남편 혼인신고한 흔적 남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로 해서 혼인의 경력 자체를 숨길 수 없을까요? 네, 결론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당시에 남편이 내연녀가 이미 존재했고 그 사실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 이후에 바람이 나서 불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혼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지 이를 혼인 취소로서 다루기는 좀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불륜 남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어서 더 이상 형사적으로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녀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하여 처벌한 판례와 실물애들이 있습니다. 포항상간 사건의 경우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아내분이 신혼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혼수품을 사놓고 점유를 개시하고 그 신혼집에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이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 아내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인터넷상으로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온라인상에 게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형사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지, 만약에 한 누리꾼이 상간녀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여자가 포항에서 그 신혼집까지 찾아가서 성관계를 하고 난리를 피운 그 상간녀다, 그런 취지로 글을 게시한다고 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있는 사실 그대로 게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SNS를 이용해서 어떤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되어서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만약에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 한다면 70조 2항에 의해서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부정행위나 불륜행위에 대한 이제 죄의식이 많이 희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법원에서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가 낮아서 그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었다고
느끼기에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작금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고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손해 원금 이자를 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벌적인 요소를 포함하여서 추가적인 금원을 손해액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한 수준의 어떤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변변한 법률 정보 변변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